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박수는 화학과 분자적 공식의 권은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플로리네이트된 되어 있는 폴리아일렌 이선을 만드는 방법에서 특별한 케이스인 타경태, 다시 말해서 SNAR 리액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형태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단 이제 폴리아일렌 이선가 어떤 것인지 폴리아일렌 이선가 어떤 것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폴리아일렌 이선을 만들 수 있겠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폴리아일렌 이선을 만드는 방법인 뉴클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트레이트 리액션, 줄여서 SNAR 리액션을 잠시 말씀드린 이후에 제가 반응에 사용한 그 취한 반응,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각각 세 셋의 폴리머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요약을 끝이 내겠습니다. 폴리아일렌 이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4개의 구조는 가장 상업적으로 쓰이는 엔지니어링 클래스 중에 하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분자 구조 내에 아일렌 이선 그룹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의 분야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경우에 이선을 만드는 반응을 중앙 반응을 만들어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선 이외에 실톤이라든가 키톤, 인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실톤, 키톤, 이선 있는 상태로 소분출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라든가 비트렉스, 물템이 성합화가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좀 다른 케이스지만 벤젠고의 하나, 페닐렌과 이선만 교환되는 PPO 형태, 페닐렌 이선 형태가 보고된 바가 있고 세 가지랑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보분자입니다. 자, 그럼 이런 폴리아일렌 이선을 어떻게 만들 거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폴리아일렌 이선이니까 이선을 만드는 반응을 중앙 반응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중심이 안 맞네요. 똑바로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SNAR 리액션. 그래서 이런 이 반응을 할 때는 액티베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리빙 그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룹, 여기서는 술퍼를 내리 드러나는데 이런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 대신에 이 반응 형태가 자체가 잘 가는 반응이고 거의 컨버전 100% 잘 가는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신 액티베이팅 그룹도 많파기 때문에 이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또한 있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을 수 있겠지만 이런 폴리한 그룹을 도입할 수가 있겠죠. 액티베이팅 그룹과 동시에 폴리만에 들어가면 이렇게 펑션한 그룹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런 액티베이팅 그룹이 없으면 이런 SNL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방법이겠지만 일반 콘덴세이션은 이 액티베이팅 그룹이 필요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브로모 페로 형태인데 이건 리빙 그룹, 이거는 이제 취화시키는 OH 그룹이죠. 아무런 액티베이팅 그룹 없이도 이런 컵커스 통해를 써서 좀 반응 조건을 심하게 하지만 어떻게든 폴리아일렌 이선을 만들 수가 있는 여기 물론 액티베이팅 그룹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CL이라든가 플로린, 나이트로 여러 형태를 쓸 수 있는 반면에 이건 구동으로 구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동 대신에 쉽다고 하지만 약간 좀 이렇게 중앙조건도 그렇고 해서 사용하기가 좀 덜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렇지만 상당히 유플한 방법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은 유플로필 방법인데 인덕스피카 방법입니다. 옥세트 커플 방법으로서 이 페놀의 올소와 파라이치는 옥세트 펜들의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 오소 위치 두 개와 파라이치 하나는 다시 말해서 일렉트로필한 취한 반응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쪽에 오소 위치 두 개를 이렇게 블로킹을 시켜놓으면 파라이치는 중앙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벤젠고에 이상한 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잘 가는 반응과 아주 우수한 반응이긴 하지만 이 2위치와 6위치를 블로킹을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2위치와 6위치에는 이러한 그 페널티 그룹들이 일렉트론을 당기는 경우에는 이 옥시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응이 가장 안 된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SNAR 리액션이고 이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보시면 쉽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아주 상당히 쉬운 형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술평 그룹을 그려놨는데 액티베이팅 그룹이 있고요. 리빙 그룹이 있습니다. 물론 리빙 그룹은 액티베이팅 그룹에서 액티베이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리빙 그룹 여기에 평타지가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런 중간체인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분리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 중간체가 생긴 이후에 리빙 그룹이 떨어지면서 아일렌 분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용될 수 있는 리빙 그룹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할로겐 온도, 플로린도 가능하고요.
브로민과 아이오딘은 어렵습니다. 클로린만 되면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농도가 되고요. 또 나이트로 형태도 상당히 간판 형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클로린하고 클로린 경우에는 가능성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그렇지만 이 나이트와 클로린은 거의 유사한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클로린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경우에도 부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사용되는 반면에 이 나이트로 경우에는 그런 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또 실제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클로린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지만은 주로 이것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액티베이팅 파워가 좋은 경우에는 당연히 클로린을 쓰겠죠. 뭐 부반응이 별로 없고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액티베이팅 파워가 큰 경우에는 이왕이면 이걸 쓰는 게 만들기도 편하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로 SNL 레이션을 이용해서 중합을 해서 얻어진 경우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렉트론 이드론 것이 액티베이팅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고, 뭐 사용되어 수 있는 이 다이패널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세트에서 보유자가 얻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형태로는 뭐 술펀이 있는 술펀, 호스핀 옥사이드, 포크라이키, 뭐 테트라사이클린이 잘 보시면 정말 일렉트론을 약간 땡기고, 잘 보시면 이 중간체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레저넌스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일렉트론 네가티브가 노후라든가 클로린으로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뭐 누가 하든지 잘 가는 반응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트로 시험 반응이 뭐 별로 효과가 못 받느냐?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반응 자체는 굉장히 잘 갑니다. 일반적으로 클로린하고 좀 유사하게 잘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트로가 잘 가는 경우도 있고 클로린이 잘 가는 경우도 있고 타키네틱 경우가 다 있는데, 이 나이트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반응을 시키고 나면 나이트로가 빠질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빠지게 되는 이 나이트라이트 분이 뭐 말단 조건에서는 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온도가 좀 올라가고 좀 이렇게 심각한 조건이 되게 되면 그럼 다시 이 연호투 중에서 N이 아니면 이 O 위치에는 이게 어떻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 프레이팅 그룹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뭐 이 설국사를 쓴 경우에 설국사를 설정 바꾼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사용을 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밀탱이라는 이런 형태는 이 나이트로 시한 반응을 이용해서 실제로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쨌든 이 우미드 구도 상당히 일렉트론을 잘 땡기고 상당히 액티비티가 크게 하지만 크기 때문에 이 나이트로 그룹이 좀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반응을 시키면 조금 오픈하게 되는 겁니다. 인쇄적인 형태, 분자라는 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듀스는 좀 길었지만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D 소품에서 폴리펜렌 옥사이드는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펜렌 옥사이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펜렌 옥사이드 상업화된 것은 수미치와 식스위치의 취한차가 달려 있습니다. 아웃콜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여서. 근데 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크리스탈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보시는 이 취한체가 없는 이유를 잘 보시면 취한체가 없는 웨이치로 되어 있는 이 경우에는 크리스탈이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시도를 해봤지만 높은 문자의 공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프리커서를 이용한다고 하면 뭐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는 접근하는 방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SNL 레이션을 사용해서 만들 때 어쨌든 일렉트론 이드론 그룹을 집어넣긴 하지만 이럴 거 없는, 그리고 좀 더 리지드한 펜렌 옥사이드보다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새로운 형태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서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서 취한체를 하나 달아주면 좀 아웃콜 세지면서 높은 분자량이 새로운 형태, 다른 벤젠골의 이설을 제외하고 취한체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좋은 해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형태를 권하게 됐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유행으로, 여기에 OH으로 액티베이팅으로 하면 이런 형태의 원호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첫 번째 시도로 X 중에서 CF3,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잘 간다고 알려져 있는 트리플을 맞추고, 그리고 이너 타이버 같은 걸 사용해서 반응을 시켜봤더니 하이볼리카에서의 폴리바이펜이라는 오사이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쪽에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구조를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죠. 이설은 기자가 옆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것,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볼 수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벤젠고리를 TC본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CO본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한 모노멀 구조는 이런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하겠죠. 일단 보시면 이건데 PC 커플링은 알려진 게 많습니다. C 커플링, 롤만 커플링, 니켈 커플링, 할라이드 사용하거나, 메실렉스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커플링 반응들이 약간 이 펑셔널 그룹 약간 이렇게 땡기는 게 있어야 반응이 잘 갑니다. 물론 주는 게 있다고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만하면 반응이 잘 가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 반 한쪽 사이트에 이 벌케한 시간차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을 하려고 하더라도 분자량을 높게 얻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약간 배제를 하고요. 이 방법을 잘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랑 유사한 형태죠. OH가 하나 달려있고 리빙이 달려있고 액티베이트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액티베이트 효과가 없이 브롬을 쓴다면 바로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브롬 붙어있는 이 만들기가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로 형태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걸 붙이는 거 액티베이트 효과가 없겠지만 저희 쓰는 걸 찾는다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메타가 잘 안 가느냐? 앞에서 잠시 이 그림은 설명을 드렸지만 잘 보시면 지금 이 비전 그룹과 액티베이트 그룹은 파라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파라 위치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쭉 그려보면 중간체 구조를 그려보면 일렉트론 네가티브가 그 위치에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조가 상당히 스테이블한 레조넌스 구조가 가능한 얘기고 이런 레조넌스 구조가 많기 때문에 파라와 복습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잘 가는데 이 메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화되는 구조 이런 형태가 없습니다. 레조넌스를 그려보시면 이게 잘 안 가는 걸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레조넌스가 돼야지만 잘 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일렉트론 리빙 메탈시의 두 개의 경우라든가 나이트로 상당히 한쪽은 리빙 그룹 한쪽은 액티베이트 그룹이겠죠. 근데 일렉트론 유기드론 타와 강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케이스 이렇게 페록사이드나 사이오케처럼 이렇게 높은 것들을 사용하면 반응이 잘 된다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퀀티티가 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 이 나이트로와 메탈치의 경우에 이 페놀 그러니까 보시면 메톡사이드라든가 페록사이드보다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온도가 높은 경우에 오랜 시간 두면 이런 형태 당연히 알토 컴파운드 연습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콘센트만 반응은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CF3가 얼마나 이제 높은 온도에 건져줄 거냐. 제가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나이트로 취한 반응이 온도가 높으면 부반응이 일어나지만 그게 안 일어날 수만 있다면 온도 높여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플로린 레벨가 올라갈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은 더 좋을 테니까. 그래서 CF3가 이 몰스위치와 파라위치에 있는 두 가지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170도씨에서 20시간에 반해서 가고요. 특이한 사실은 2위치에 있을 때 190도로 올리면 7시간이면 원하는 반응이 다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90도 온도가 올라가면 훨씬 빠른 시간으로 컨버전이 가는 것이고 또 이 컨버전이 100%고 아이솔레이션 비즈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이 반응, 다시 말해서 CF3가 액티베이트 되어져 있는 나이트로 취한 반응은 실제로 중간 반응을 할 때도 온도 올려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메타 위치가 과연 반응이 불가능할 거냐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제가 생각하는 온도모랑 유사한 형태의 컴파운드 스타트를 만들고요. 여기 OH의 액티비티 로그에 여러 가지 형태를 달아서 시험해봤더니 모든 경우 온도가 90도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 페록사이드의 일렉트릭 차이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지지만 거의 30%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이트로는 잘 가는데 프로린은 그럼 안 가겠냐?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트로와 프로린은 거의 유사한 반응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사한 형태의 나이트로 대신 프로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응성이 제일 좋은 페록사이드를 가지고 페놀 데리버티브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봤는데 이 190도씨에서 30분이 반응이 가야 되는데 이 190도씨에서 아마도 반응이 안 가면 20시간 도로 그래서 온도를 더 높여서 NMP가 거의 600도 넘기까지 온도를 올렸더니 20시간이 지나도 약 20%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중간반응을 사용하기 어려운 컨버전을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렵다는 걸 할 수가 있었고 그럼 메타 형태 액티베이트 CF3가 메타 위치에 있는 액티베이션 효과는 나이트로일 때 중압에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플로린과 나이트로의 차이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을 거냐 생각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가우시안 발을 이용해서 학생품 레벨에서 단순한 모델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메타 액티베이트 된 형태죠. 이 나이트로 플로린입니다. 잘 보시면 이 리액턴트에서 중간체까지 가는데 그 에너지가 9.7kcal 이건 이제 13.4kcal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페이퍼러블한 스테이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정하다는데 출발 물질과 중간체를 비교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반응이 좀 더 이 반응보다 더 좋은 반응, 잘 갈 수 있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이 반응물과 형성물 에너지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더 안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차이도 더 페이퍼러블한 반응이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플로린보다는 나이트로가 CF3가 메타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잘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상당히 뻔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모의고시에 갔으니까 중합을 해야 되겠죠. 앞에 보여드린 것과 비슷한 형태 조건으로 어쨌든 메톡시 조건이 있을 때 파라도 있고 메토도 두 가지 시험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메인 체인의 그 백보인 파란 기체 메탈 리시즈 확인하기 위해서 투 브로머 파이나 변조 트리플라이랑 스티커 필름 반응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펌프함과 분리를 줍니다. 이걸 디메스레이션 시키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파란 치료하는 것과 메탈 치료로 연결되는 두 가지 형태를 두 스텝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스텝을 하더라도 유리 90%가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든 걸 가지고 모델 리액션 같은 온도 조건에서 반응시켜서 파란 연결된 형태의 발표는 옵사이드와 메탈로 된 발표는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스펙트럼 같은 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앞에 두 개는 이제 잘 보시면 네 가지 형태의 분자구조가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이거는 똑같은 취향을 갖고 있고 파란 차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고 이건 똑같은 파란 기체가 하더라도 취향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 분자량은 MW 경우에 거의 5만 이상으로 판단이 높은 분자량은 보이고 있고 피자의 값도 2, 3 사이로 미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G를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취향치가 없는 경우에는 크리스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취향치가 CF3이고 벌키하다면 벌키할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형태가 붙어있으면 이 크리스탈이라는 형태는 안 보이고 TG, 아웃콜스라는 TG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200도 정도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CF3가 여기 있던 이쪽에 있던 좀 무사한 형태의 TG를 보이고 있죠. 메탈 경우에는 훨씬 더 떨어지죠. 50 정도로 떨어져서 148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TG가 그러니까 그 유리선 정도 TG 경우에는 이 린 TG의 크게 영향을 받지 CF3 경우에 위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도를 잘 보시면 파라를 되는 것은 상당히 높은 500도 이상까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메탈은 30도에서 정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파라 메탈로 준비해서 위치가 높아진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바이펜 옥사이드라 구조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한 리프팅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나의 단량체 갖고는 하나의 필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조를 다양하게 볼 수가 없고 여러 특성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하자. 이 컴파운드는 알려진 컴파운드입니다. 여기 나이트로 벽시하면 암인데도 솔로를 프레임을 남는다든가 색깔하면 프레임을 남는데 다시 널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중간체 형태입니다. 어차피 메탈의 덱스가 생기겠으니까 이거 쉽게 음악 프레임을 만들면 이거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모노하고 컴파운드 잘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소재를 실험을 반응시켰더니 앞에 실험, 그러니까 이 CF스가 에너지가 없는 이 형태를 가지고 무게를 실할 때는 175도씨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키면 한 30%밖에 반응이 안 나는데 이건 뭐 4시간만 두면 양쪽 나이트로 모두 다 취향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CF스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반응은 더 작아졌죠. 나이트로가 이쪽으로 붙어있으니까. 두 개의 반응상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75도씨에 4시간만 지나면 모든 반응이 깨끗하게 가능, 혹시 많은 공격도 가능하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합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거저거 다 해볼 그런 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베스페론 A와 베스페론 A의 가입된 색깔 형태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모든 노출문자의 필름과 달라졌고요. 결과를 잠깐 보시면 이것도 앞에 거보다 부족한 부족하지만 그런 간단한 수에 들어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W 값이 4만 이상 미세한 분단을 보이고 있고요. TG는 사용한 다이얼, 다이패널의 데리버티브에 따라 사용해 보이지만 190도씨에서 190도씨로 높은 TG 값을 보이고 있고 열 전형도 탈각기 시간으로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만들어진 폴리머의 7개를 만들었죠. 3가지 있어서 7개. 그 중에서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바이페닐 옥사이드 그러면 폴란 그룹이 없습니다. CF3 그룹이 폴라하냐, 몬폴라하냐. 그건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CF3 그룹이 하나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NF라든가 DMHT 이런 폴라 그런 게 매우 좋은 똘똘 보이고 더군다나 프로벤진의 오디시 같은 프로네트 소렌트로 매우 좋은 노래를 보입니다. 물론 이건 아웃플스한 그 성격의 기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이 메탈이 있는 경우에 파란 메탈이 있는 경우에는 THF나 프로포으로 잘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첸 리지트랑도 있는 문제를 테고요. 여튼 용어도 상당히 좋고 모든 경우 필름을 만들었을 때 약간 경우에 따라 색깔이 약간 띄기도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나 필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필름을 가지고 일단 플로린에 들어가는 컴파운드고 CH 유닛이 작기 때문에 옵스크레이로 조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로 구쇼 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쇼 일정은 메이저 상태에서 크리티컬 필름 부분을 측정을 했고요. 잘 보시면 이 두 가지는 CF3가 이선에서 옆에 있는 것이고
이 나머지 것들은 그 이설을 기재 메탈치 보시면 1.6에서 1.60에서 6이 사이로 상당히 낮은 형태, 낮은 레벨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런 바니스트로프가 0.0에 비하고 상당히 낮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의 차이는 이 이설의 기제가 옆에 있는 것하고 이설의 기제 메탈치에 있는 것하고의 그 구조를 보시면 이설의 기제 이쪽에는 좀 더 그 높은 것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골 차량이 낮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길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써머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다시 보시는 게 상당히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 형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보완했다고 발견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형태, 첫 이름 그 높은 분자량의 바이오펜을 목사님께서 첫 형태고요. 이 형태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이렇게 메타 형태, 그러니까 이빙그룹의 메타 위치에 에피게팅 유닛으로 반영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리니어 폴리머의 첫 예가 되고요. 이걸 좀 발전을 시켜서 아주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알려진 모델을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예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경우에 상당히 괜찮은 좋은 그 내역성과 가공성 그리고 또한 좋은 스펙터를 들고 있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